갈수록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밴드도 운영하고 있고 네이버나 다음에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강의하고 있고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그 개업공개사들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객관식으로 지금 뉴스에 나온 걸 보면 객관식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지금 잘 안 보실 텐데 객관식이 아니라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한다. 그 대신에 지금 여기 교육시간, 이제 실무교육이 지금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인데 2배 정도로 60시간 이상으로 늘릴 모양이더라고.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장롱면허 가지고 있다가 3년 후에 개업하려면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되도록 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합격하자마자 개업하면 배운 게 많은 오히려 제가 현업에 있는 분들 연수교육을 해보면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이 훨씬 실력이 있습니다. 더 잘합니다. 1회 때 따신 분들은 거의 모른다고 지금 법 바뀐 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 많아요. 자, 어쨌든 지금 이게 뉴스에 그거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다음이나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가짜 공인중개사 아니면 교육시간 이런 거 아무거나 범죄 예방 이런 거 하나 치면은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잘 안 보실 텐데 2023년 11월 1일 7시에 입력된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대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절대평가를 하는 대신에 이제 향후 원래 상대평가를 5년 후 정도에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상대평가에 버금가는 난이도를 조절하겠다. 갈수록 이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그래서 한 해라도 빨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면 갈수록 자격증 취득하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상대평가를 안 하는 대신에 절대평가로 하는 대신에 난이도 조절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래서 올해 시험을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제가 맡은 이 공인중개사법령은 효자 과목이라고 해서 거의 80점 받아가지고 다른 과목에 보태주는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보태줄 게 없고 전부 다 그냥 이거 한 60점에서 70점 정도, 70점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문제 중에서 거의 6문제 정도가 처음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문제가 6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득점 80점 이상 받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받으면 뭐 그래도 80% 이상은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나왔다고 해서 그걸 100%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80%에서 80% 정도 맞추면 그 80점 정도 나오면 거의 64점밖에 안 돼요. 88, 64. 20%가 새로운 유행이 출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유행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사이드에 있는 것만 할 필요는 없죠. 기출 문제를 풀면은 그래도 80%는 맞출 수 있고 그 80%에서 20% 틀린다 하더라도 60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출 문제 위주로 보시더라도 지금 1회 때부터 34회까지 이 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33회까지는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34회는 아직 합격자 발표를 안 했으니까 몰라요. 몇 명이 합격했는지. 33회 때는 27,916명이 합격해가지고 최종 응시자 대비는 30% 이상 합격했습니다. 2차 응시자 대비. 아예 뭐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은 거의 1차만 하고 반 이상 집에 가버렸어요. 2차 아예 보지도 않고. 그래서 2차까지 본 사람 중에서는 30% 이상 합격을 했습니다. 그 최근 1회 때 6만 명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2회 때부터 9회 때까지는 2년에 3천 명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10회 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15,000명 이상은 뽑았습니다. 계속 선발을 했고요. 15회 추가 시험 이때 또 3만 명 많이 뽑았죠. 아마 올해 이 34회는 몇 명이 될지는 이제 12월 달에 발표를 봐야 알 수 있겠죠. 34회 때 원서 접수 현황을 보면 이제 통계인데 이거는 지금 응시자가 거의 9만 4천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금 어제 지금 수능 시험 봤는데 수능이 거의 50만 명 가까이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지금 거의
2022년에는 38만 7천 명, 거의 수능 시험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제2의 수능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응시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38만 7천 명이나 됐으니까, 그러다가 2023년에 29만 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9만 4천 명 정도. 또 내년에는 이제 이게 보면 계속 과거 역사를 보면 집값이 올라가면 응시자가 늘어납니다. 집값 올라가면 부동산에 가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소리 들리면 응시하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 집값이 거의 올라가지는 않고 있죠. 지금 뭐 2021년도 이때 대비해서는 지금 오히려 떨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응시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원수가 줄어들면은 그래도 많은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많죠. 실질적으로 올해 응시 인원은 20만 5천, 접수 인원이 20만 5,196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29만 2,993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동차 1, 2차 같이 접수하면 2명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1차에 1명, 2차에 1명. 그래서 인원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접수한 인원은 20만 5,196명이고 1차 따로 2차 따로 분리를 하면 29만 2,99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응시자 대비 30% 정도 3명 중에 1명은 합격하니까 중요한 거는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도 수업 안 빠지고 다 들으면은 제가 볼 때는 90% 이상 합격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몇 번 듣다 보면 다 아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인간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혼자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리듬이 깨진다고 혼자 하면 되는데 잘 안 돼요. 혼자서 하는 게. 제가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이버대학이 이제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으로. 거의 반 이상이 탈락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 저는 문자 보내고 전화는 뭐 거의 잘 안 하는데 문자 보내고 시험 날짜다. 리포트 언제까지 내야 된다. 아직 안 냈다. 계속 문자 보내고 그래요. 그래도 30%가 탈락합니다. 그 얼굴을 보고 계속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아무리 저도 남의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시험을 6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8회 때 시험 봐가지고 1, 2차 다 떨어지고 9회 때 1차 되고 10회 때 2차 되고 해가지고 6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시험 봤거든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뭐 공부를 했는데 제 친구는 서울법대 나왔는데 3년 만에 합격했어요. 경제학과 다니다가 법대 나왔는데 그냥 대충 생각하고 했다가 처음에는 떨어지고 둘째 해에 1차 되고 세 번째 봐가지고 2차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화성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있어요. 이 방문각에서 강의했었어요. 이름은 뭐 개인정보라서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면 이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빨리 부동산 못하는 게 한스럽다 하더라고. 왜 강사를 오랫동안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동산 하는 게 물론 부동산 자격증만 땄다고 무조건 돈 떼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자 될 확률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그 시세를 파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자, 제가 그 인터넷에 제 유튜브 채널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4회 올해 시험 과목 중에서 1차 과목 중 뭐가 더 어려웠냐 물으니까 81%가 학개론이 어려웠다고 답을 했어요. 이거는 뭐 수험생이 답한 거니까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한 100명 넘게 몇 명 했는지 통계는 여기 나와 있네. 투표한 게 99명 투표했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99명이 투표했는데 이렇게 약 80% 정도는 학개론이 어려웠다. 왜냐하면 학개론이라는 게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부동산학 원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을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이 2문제, 세법이 2문제, 공법이 2문제, 민법이 2문제 막 이렇게 나와요. 그 공인중개사법 2문제 나온 데 보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제가 강사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사 수험생한테 이거 공부하냐 공인중개사법 물어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찍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2문제 맞추려고 500페이지를 공부할 수 없잖아요.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학개론에 우리도 뭐 학개론에 공법도 나오고 이렇게 잡다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좀 고득점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점 받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1차 중에서는. 2차에서는 오히려 만점은 못 받는 게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게 60점 받기는 굉장히 쉽지만
어쨌든 민법에서 그래서 고득점을 하는 게 사람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 경제학이나 수학 같은 거 잘하는 분들은 또 부동산 학개론 쉽고요. 근데 두 과목 다 잘하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민법도 잘하고 학개론도 잘하고 둘 다 잘하는 분은 잘 없고요. 자, 2차 과목에 대해서 이번에 34회 때 이거는 142명이 투표했어요. 투표한 인원 얘기는 여기 적혀져 있거든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142명이 투표를 했는데 2차 과목 중에서 34회 때 어느 과목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냐 이렇게 투표를 해보니까 공법이 64%네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제가 맡은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세법, 그리고 올해는 이게 등기법도 쉬웠고 지적법도 쉬웠다고,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4%밖에 안 돼 있네요. 어렵다고 답하신 분이. 어쨌든 수험생 입장에서 답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있다가 우리 공법 교수님이 설명을 하실 텐데 공법이 가장 2차 과목 중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과목이 법이 6개 과목이나 됩니다. 나중에 공법 교수님 설명하실 거고요. 내년 시험은 10월 26일 날 토요일 날 봅니다. 수능 시험은 목요일 날 본다더라고. 매주 목요일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보는데 그 왜 목요일 날 보는지 그 보니까 이게 시험지하고 답안지 이거 운송 때문에 그렇다더라고. 이게 계속 며칠 동안 보관할 수 없고 오늘 시험이면 어제 저녁에 하루 전날 저녁에 가지고 옵니다. 미리 가져와 있으면 그 문제 유출될 수 있잖아요. 경찰이 계속 지키고 있고 이래야 되니까 하루 전날 배송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일 때는 배송, 금요일 날은 막 차 밀리고 이래가지고 배송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수능은 그래서 목요일 날 한다더라고. 목요일, 수요일 이때가 가장 좀 평일 중에서는 운전기사 구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키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월급도 1.5배 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옛날에는 일요일 날 봤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저는 일요일 날 시험 봤어요. 근데 지금은 토요일 날 봅니다. 옛날에는 토요일도 일을 했으니까요. 매주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달이 5주가 있으면 5주째 토요일, 4주가 있으면 4주째 토요일, 맨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뭐 다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 하는 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나 외국인이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신용불량자 전부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만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시험 과목은 1차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 감정평가 포함하고요. 민법이 있고요. 민법은 모든 민법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나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민법이지만 중개와 관련되는 거 시험에 나오고요. 9시 30분부터 시험 봐가지고 11시 10분까지 시험 봅니다. 혹시 처음 와서 잘 모르는 분은 사진 찍어도 되고 녹화해도 됩니다. 휴대폰 가지고 제가 뭐 저작권이나 초상권 주장하지 아니하니까 필요하시면 사진 찍어도 되고요. 이게 1차 과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시 10분에서 1시에 시작하니까 1시간 50분, 점심시간이 1시간 50분입니다. 옛날에 한 3, 4년 전에만 시험 볼 때만 해도 이게 2시에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4시 20분에 끝납니다. 4시 20분에. 그 대신에 쉬는 시간이 많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2차 과목을 다 한 번 해봤었습니다. 120분을. 한 번에 보다 보니까 120분이 아니고 150분이네요. 이제 1분 한 과목당 50분씩 보니까 150분을 쉬는 시간 없이 보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됐었습니다. 이거 너무 인권 모독이다.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을 많이 하다 보니까 4시 20분에 시험이 끝납니다. 2차 1교시가 제가 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고요. 그 다음에 공법, 조금 이따 공법 교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이걸 보고 그 다음에 2교시가 등기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위 지적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법 이렇게 해가지고 40문제가 나옵니다. 공시법, 세법, 즉 등기법, 지적법, 세법 다 합해서 40문제고요. 세 과목 합해서 과락만 안 나오면 됩니다. 과락 나오면 한 과목이라도 과락 나오면 떨어지죠.
40점 밑으로 받으면 16문제 40점까지는 과락 아닙니다. 40문제니까 2.5점이죠. 37.5점 받으면 과락입니다. 15문제밖에 못 맞추면 40문제 중에서 과락 나오면 무조건 시험 다시 봐야 됩니다. 전 과목 다. 미국 같은 데는 한 과목 과락 나오면 그 과목만 내년에 다시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과목 과락 나와버리면 전부 다 새로 봐야 됩니다. 시험을. 미국 같은 데가 좀 합리적이죠. 떨어진 과목만 보면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점수 잘 나온 과목도 다 다시 봐야 됩니다. 평균 60점이 안 되면. 지금 합격자 결정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물론 2차도 지금 절대평가하고 있습니다만 40점 이상, 40점이 안 되면 과락이라고 했고요.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1차 불합격하면 2차 시험 봐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에 2차는 합격해도. 그래서 1, 2차 같이 하려면 1차 위주로 예습 복습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좋겠죠. 일단 1차가 돼야 되고요. 요즘은 1, 2차 같이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지만 2차만 보는 것보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의 1차 과목이 민법이 엄청나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한 2차만 하다 보니까 1차를 안 하잖아요. 민법을. 그래가지고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온 분도 계셔요. 2차만 해가지고. 2차만 하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응시 수수료 참고로 1, 2차 같이 보면 28,000원 돈 내고 시험 봐야 됩니다. 공짜로 보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서 접수는 이게 큐넷이라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장 명의로 받고 싶으면 합격하고 나서 주소 서울로 옮기면 서울시장 명의로 나옵니다. 주소를 2개 적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고요. 실제 거주하는 주소 2개를 적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천시나 여주시에 적어놓으면 경기도지사 명의로 자격증 나옵니다. 서울시로 적어놓으면 서울시장 명의로 자격증 나옵니다. 자, 전체적인 거 말씀드렸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맡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공인중개사 법령 여기에서 60% 출제됐습니다. 이번에 올해 시험에 24문제. 이게 중점적으로 가장 쉽습니다.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8문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실무가 8문제 나왔는데 그 실무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주택 임대차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런 거에 대해서 올해 8문제 출제됐습니다. 중개 실무 8문제 나왔는데요.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이런 것들이 거의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그래서 올해 실무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려웠습니다. 실무는 모든 과목이 다 실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 딱 없는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법령이 70%, 실무가 30%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계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그러면은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합해서 24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법만 24문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8문제 해가지고 80%가 여기에서 출제됐습니다. 20%만 실무에서 출제됐습니다. 올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시험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60%,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 실무가 20%, 8문제 이렇게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올해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사례문제,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사례문제 하나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사례문제 하나 있었고 2문제가 있었고 박스형 문제는 작년에 19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15문제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든 과목이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형태가 15문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듣도 보도 못하고 수업 들어보지도 못한 문제가 6문제나 나왔어요. 15%. 처음 보는 문제. 제가 강의 안 한 문제. 저만 강의 안 한 게 아니라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걸 강의하는 강사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도 먹어요. 평소 때 나왔던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강사는. 근데 6문제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가정답 6시에 가정답 발표하는데 6시 되기 전에 미리 출판사에서 이렇게 가정답을 나눠주는 게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모 출판사에서는 공룡회사법 정답 없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가정답에. 모든 강사들이 모여서 풀어도 못 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듣도 보도 못한 문제도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는 포기해야 돼. 이런 거 집착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 6문제는 그냥 1번, 2번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찍어버리면 돼요. 정답 똑같은 거 그냥 똑같은 번호로 모르는 거 고민하지 말고 아는 걸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죠. 일부러 틀리라고 낸 문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판례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런 게 9문제 출제됐고요. 공인중개사법령이 어려운 게 7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그래도 거의 80%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옳은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옳은 것 20문제 틀린 것 20문제 그래서 50% 그렇게 여기에서는 어렵게 내진 않았습니다. 어렵게 내려면 옳은 것은 이렇게 내면은 훨씬 더 어렵다고요. 오지선다행은 5개 중에 하나 고르는데 옳은 게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이번에 200개 지문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세보니까 176개 지문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개, 3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총 200, 원래 오지선다행이면 40문제면 58, 5, 4, 20, 200개 지문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176개밖에 안 나왔으면 박스 안에 예를 들면 문제를 보면 이렇게 박스 안에서 문제를 내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고 옳은 것은 해가지고 기역 그 다음에 뭐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기역, 니은 5번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낸다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내면 정확하게 모르면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박스 이런 문제 이런 유행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출제 경향이. 그러나 기출문제 비중은 제가 정확하게 빼본 176개 중에서 150개가 기출문제 지문이었어요. 그러면 85% 정도는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출문제 똑같지는 않지만 기출문제에 나왔던 패턴대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기출문제가 그대로 5개는 안 나오죠. 절대로. 그 다음에 공법이나 뭐 이런 공인중개사법이나 법조문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차 과목 중에서는. 그 법조문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은 다 알아야 됩니다. 판례,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런 게 34회 때 공인중개사법에서 9문제 나왔고요. 출제됐던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새로운 지문은 15%에서 아무리 많이 내도 3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새롭고 사이드에 있고 어려운 것만 보실 필요 없이 기출문제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페이스 관리,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초반에 과속을 하면은 나중에 지쳐가지고 쓰러진다고요. 막판에 힘을 내야 되는데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갈수록 매니즘에 빠져가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요. 페이스 관리. 그 다음에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요. 만약에 옳은 것은 하면 O 해놓고 X 틀린 것은 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공인중개사법은 지문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시간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까 176개이기 때문에 시간 모자라지 않으니까 끝까지 읽어보셔야 되고요. 모르는 문제 찍는 방법은 시험에 절대로 항상 반드시 꼭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80% 이상이 X입니다. 그 지문은. 왜냐하면 예외 없는 규칙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는 옳은 것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해도 이런 건 답 아닙니다. 대통령령인데 국토부령으로 바꿔가지고 내고 이런 거는 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정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인중개사 법령도 저는 강의는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가태료를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구체적 기준이 3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 기준 이런 게 시험에 나왔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도 6개월 이하인데 국토부령에 구체적 기준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1개월도 있는데 다른 강사들은 그런 걸 강의를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게 2문제나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내공을 쌓아야 된다. 단지 한두 달 공부해가지고 합격하기는 어려운 시험이다. 그 1년 정도 잡고 이제 지금부터 시험 보는 날까지 저도 남의 강의를 제가 그 LBA 법률중개사라고 있는데 그걸 들었는데 처음에 등록 돈은 300만 원 내놓고 수강료가 300만 원이에요. 1년 듣는데 한 번 들어보니까 들을 게 없더라고. 다 하는 거고 저 헛소리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그 뒤로 1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끝까지 다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뭐 1년 내에 끝까지 다 들으니까요. 뭔가 나중에 남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아무리 헛소리를 하는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고 별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모를 때는 잘 들어요. 모르니까. 근데 자꾸 한 번 듣고 이게 2달마다 끝나거든요. 진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11월, 12월 끝나고 1, 2월, 3, 4월, 5, 6월, 7, 8월, 9, 10월 이렇게 2달마다 끝나요. 한 바퀴 진도가 끝난다고요. 그럼 몇 번 듣다 보면 이제 교만해진다고.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그래도 들을 거 없다 생각해도 끝까지 들어야만 요즘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는 거 그냥 줄줄줄 나와야 되지 한참 생각해가지고 나오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 설명은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뭐 질문 없어요? 없어요? 질문? 질문 없으면 제 강의는 마치고 이어서 신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